그는 처음엔 단지 약속을 지키고 있었다. 그녀 윤희, 그의 전 장모 전화를 걸면 꼭 3번 울리고 받았다. 그것이 약속이었다. 그녀의 딸, 그의 아내였던 수진이 떠난 뒤로 남겨진 단 하나의 시간표. 정우 씨, 오늘 날씨는 어때요? 그는 정확한 정보를 읊었다. 습도 68%, 북동풍, 최고 기온 영상 12도, 그리고 나지막이 덧붙였다. 오늘은 목이 조금 시리실 거예요. 스카프 하세요. 그녀는 늘 그렇듯, 그래, 고마워. 짧게 말하고 끊었다.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 한마디에 늘 같은 무게가 담겨 있었다. 이 전화는 수진이 남긴 일종의 유언 같은 것이었다. 그녀가 병상에 누워 있을 때 정우는 밤새도록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다. 한밤중 거의 잠에서 깨어나지 않던 그녀가 갑자기 눈을 떴다. 엄마한테 매일 날씨 말해줘. 응. 그게 제일 걱정돼. 엄마 혼자 있으면 날씨도 모르고 그냥 닫고 살 것 같아. 그는 그 말을 잊지 않았다. 그녀가 떠난 후에도, 슬픔이 무뎌진 후에도, 오전 9시가 되면 그는 항상 전화를 걸었다. 윤희는 처음엔 거절했다. 굳이 날씨까지.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녀는 그 시간을 기다렸다. 정우의 직업은 방송국 기상 데이터 분석가였다. 정확한 예보는 그의 직업이었고 그 예보를 사적인 목소리로 전하는 건 이제 그의 하루 중 가장 조용한 시간이 되었다. 어느 날 윤희는 전화를 받자마자 말했다. 오늘은 안 좋은 날씨야. 정우는 순간 당황했다. 비도 안 오고 기온도 나쁘지 않은데요? 아니, 그냥 기분이. 그런 날은 아무리 햇빛이 들어도 안 따뜻해.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처음으로 숫자가 그녀의 기분을 설명해주지 못했다. 그날 이후 정우는 예보를 전할 때 하루에 하나씩 느낌을 넣기 시작했다. 오늘은 바람이 좀 차지만 그 바람이 꼭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머리가 맑아지는 바람이에요. 오늘은 해가 없지만 그만큼 눈이 덜 부셔요. 가끔은 그런 흐림이 좋아요. 그녀는 아무 말 없었지만 수화기 너머로 한참 뒤에야 숨소리가 들렸다. 마치 누군가 그 말을 가슴에 담고 나서야 숨을 쉬는 것처럼 하루는 정우가 밤에 전화를 걸었다. 어머님, 죄송해요. 오늘은 연락이 늦었죠. 괜찮아. 나는 오히려 이 시간이 더 좋을지도.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왜요? 낮에는 소리가 많잖아. 근데 밤엔 당신 목소리만 들리니까. 정우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녀도 그랬다.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침묵 속에서 무언가 서로를 감싸는 기분이 들었다. 정우는 그날 처음으로 예보 대신 짧은 시 한 구절을 읽어주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마음은 조용히 빛을 찾는다. 그리고 말했다. 내일은 흐림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조금은 괜찮을지도 몰라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전화를 끊기 직전 작은 속삭임이 들렸다. 그래, 내일은 조금 괜찮아지겠지. 그날 이후 정우는 예보를 그냥 정보로만 전하지 않았다. 그는 마치 작은 편지처럼 날씨를 말하기 시작했다. 오늘 바람이 조금 거칠어요. 근데요, 이런 바람은 지나가면 항상 공기가 더 맑아져요. 햇빛이 오늘은 늦게 떴어요. 하지만 결국엔 떴어요. 어머님도 그런 날이 있었죠? 그녀는 점점 그 시간을 기다리게 되었다. 정우도 그랬다. 어느 날 윤희가 물었다. 정우야. 네. 너는 괜찮니? 그는 순간 멈췄다. 그 질문은 누구에게서도 들은 적 없었다. 모두가 수진을 이야기했고 그의 상실을 위로했지만 지금의 그에 대해 묻는 사람은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너무 오래 누군가를 잃은 사람처럼만 사는 거 너무 외로웠을 것 같아서. 정우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말했다. 예보에 없던 질문이네요. 그래서 물었어.
가끔은 외보밖에 말이 더 필요하거든. 그는 웃음을 삼켰다. 저요, 어머니. 요즘은요, 괜찮아지는 중이에요. 그게 꼭 행복은 아니어도 조금은 따뜻해요. 그녀는 짧게 대답했다. 그럼 됐어. 다음 날, 정우는 전화를 걸며 작은 종이를 하나 꺼냈다. 자신이 쓴 짧은 글이었다. 오늘은 흐립니다. 하지만 당신이 있는 곳엔 꼭 맑음이 도착하길 바랍니다. 그녀는 듣고 한참 침묵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내 목소리가 요즘 내 창문이야. 그 말은 정우의 마음 어딘가를 천천히 풀어주었다. 몇 주 뒤, 윤희는 먼저 전화를 걸었다. 오늘은 내가 예보할게. 정우는 웃으며 대답했다. 좋아요. 기대할게요. 오늘은 마음의 습도는 50%, 바람은 조금 불지만 옆에 좋은 나무가 있으니까 괜찮아. 그는 천천히 말했다. 좋은 나무가 있어서 비가 와도 젖지 않네요. 둘은 동시에 작게 웃었다. 그 웃음은 새처럼 가볍고 찻잔처럼 따뜻했다. 그날 밤 정우는 창문을 열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내일은 막을 거야. 어머니와 내가 함께 예보했으니까. 그는 처음으로 다른 누군가를 위해, 아닌 누군가와 함께 날씨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날 아침, 정우는 핸드폰을 들고 9시가 되기를 기다렸다. 항상 그랬듯 9시 정각, 그는 전화를 걸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신호음이 끝났고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갔다. 조용한 삐 소리가 들리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전화를 끊었다. 그는 처음엔 단순히 생각했다. 어머니가 잠드셨나 보다. 아니면 외출하셨겠지. 하지만 그날 하루 종일 전화는 오지 않았다. 그 다음 날도 정우는 점점 가슴이 쪼여드는 느낌을 받았다.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이틀째 되던 날 저녁, 그는 결심했다. 직접 찾아가기로.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우산을 쓰지 않고 집을 나섰다. 그의 걸음은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지만 마음은 이미 그녀의 발코니에 도착해 있었다. 현관 앞에 도착했을 때 그는 숨을 골랐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초인종을 눌렀다. 반응이 없었다. 다시 한 번. 그 순간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문이 천천히 열리고 그녀가 모습을 드러냈다. 눈에 띄게 수척해진 얼굴, 약간 부은 눈. 정우야? 그는 놀라며 물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전화도 안 받으시고 문도 안 여시고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그녀는 조용히 문을 더 열며 말했다. 그냥 몸이 좀 안 좋았어. 아무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았고.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낮았다. 하지만 그 속에는 오히려 숨김없는 진심이 있었다. 정우는 아무 말 없이 현관으로 들어왔다. 거실엔 약 봉투와 미지근한 차 한 잔, 그리고 멈춰있는 라디오가 있었다. 정우는 조심스레 말했다. 내가 국 끓여드릴까요? 그녀는 의외라는 듯 작게 웃었다. 국도 끓일 줄 알아. 요즘 유튜브가 다 가르쳐줘요. 그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다. 남아있는 몇 가지 재료, 두부, 애호박, 멸치. 그는 조심스럽게 된장국을 끓이기 시작했다. 국물이 보글보글 끓고 두부가 조용히 떠오르던 그 순간 윤희가 조용히 말했다. 나 갑자기 겁이 났어. 정우는 국을 저으며 물었다. 무슨 겁이요? 아무도 없는 집에서 몸이 안 좋고 침대에 누워 있는데 전화기도 울리지 않으니까 아,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 그는 국을 덜어 작은 그릇에 담고 식탁에 놓으며 말했다. 끝 아니에요. 저는 지금 여기 있고 이 국은 아주 따뜻하거든요. 그녀는 그를 바라보다 작게 웃었다. 외보보다 낫네. 오늘 예보는 된장국이었습니다. 둘은 웃었고 그 웃음 안에
이틀의 공백이 천천히 녹아내렸다. 식사를 마치고 그녀는 창가에 앉았다. 정우는 옆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전화 안 오니까 정말 무서웠어요. 미안해. 아니에요. 근데 알겠더라고요. 이제는 그냥 예보가 아니라 그 시간이 저한테도 하루의 중심이라는 거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랬어. 그래서 그날 더 전화를 못했어. 너한테까지 내 무너진 모습 들키기 싫었거든. 그는 천천히 말했다. 어머니, 저도 어떨 땐 무너지거든요. 우리 그냥 가끔 무너져도 되는 사이였으면 좋겠어요. 그녀는 그 말에 살짝 눈을 떴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그의 손등에 자신의 손을 얹었다. 작고 마른 손. 하지만 그 손에는 많은 계절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정우는 집에 돌아와 다시 예보를 준비했다. 그는 처음으로 녹음기를 꺼냈다. 자신의 목소리로 짧은 예보를 남겼다. 내일은 흐림입니다. 하지만 누군가 곁에 있다면 그 흐림조차 따뜻해질 수 있어요. 지금 그대 곁에 사람이 있기를. 그는 그것을 저장하고 그녀에게 보낼 준비를 했다. 예보는 이제 단순한 날씨 정보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를 향한 하루의 안부이자 고백이자 위로였다. 그날 밤 정우는 녹음기를 다시 꺼냈다. 이젠 매일 아침 전화를 걸기보다 그녀에게 예보를 담은 소리를 보내기로 했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싶었다.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하루를 준비하는 작은 의식처럼. 그녀에게도 그리고 자신에게도 처음 보낸 녹음은 카세트 테이프였다. 조금 오래된 방식이지만 그녀가 좋아할 것 같았다. 어머니, 오늘은 예보 대신 테이프 예보를 보냈어요. 들어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계속 그렇게 해볼게요. 며칠 뒤 그녀는 전화를 걸었다. 들었어. 아주 천천히, 조용히, 밤에 혼자 누워서. 괜찮으셨어요? 응. 정우야, 내 목소리가 라디오보다 낫더라. 정우는 민망한 듯 웃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테이프도 준비할게요. 두 번째 테이프엔 외복뿐 아니라 짧은 이야기 하나를 담았다. 오늘 낮엔 약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은 어떤 기억을 실어오기도 해요. 예를 들면 따뜻한 차 향기 같은 거요. 그녀는 테이프를 다시 듣고 또 들었다. 그리고 어느 날 정우의 우편함에 작은 편지가 도착했다. 흘러내린 필체, 조심스러운 말투. 정우야, 너는 내 목소리로 날 쓰다듬어 주는 것 같아. 그래서 나도 조금씩 살아가는 중이야. 정우는 그 편지를 꺼내 들고 한참을 앉아 있었다. 편지의 잉크가 마치 온기처럼 번져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예보를 누구를 위해 말하게 된 이유를 정확히 깨달았다. 그건 잊히지 않기 위한 예보였고 혼자 있지 않기 위한 예보였다. 며칠 뒤 그는 작은 라디오를 선물했다. 테이프 넣으면 음질은 좀 안 좋지만 그래도 시간이 더 따뜻하게 흐르는 기분이에요. 그녀는 그 라디오를 책상 위에 두고 매일 밤 정우의 목소리를 틀었다. 오늘은 하늘이 맑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꼭 그렇지 않아도 괜찮아요. 가끔은 흐림도 기분에 도움이 되니까요. 저녁엔 별이 보일지도 몰라요. 창문을 한번 열어보세요. 별이 없어도 내가 그 별 대신 이야기할게요. 그러던 어느 날 정우의 집에 또 편지가 도착했다. 이번엔 짧은 문장 하나뿐이었다. 정우야, 너도 누군가의 별이야. 그는 그 한 문장을 여러 번 읽었다. 그리고 이전과는 다른 예보를 테이프에 녹음했다. 내일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이 어딘가에서 그 구름 아래 무사히 앉아있기를 바랍니다. 날씨는 변해도 그 사람은 그대로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전에 없이 단정하고 부드러웠다. 그날 이후
예보는 더 이상 보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에게 도착하는 하루의 편지이자 그를 지탱하는 마음의 달이었다. 봄의 끝자락, 그녀는 발코니에 꽃을 두었다. 테이프를 틀어놓고 햇빛을 마시며 차를 마셨다. 그리고 말했다. 이 날씨엔 누군가를 기다리고 싶어져. 바로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정우가 서 있었다. 한 손엔 녹음기, 다른 손엔 따뜻한 빵 봉투 하나. 어머니, 오늘은 예보가 바뀌었어요. 따뜻한 오후, 함께 차를 마시기에 딱 좋은 날씨. 그녀는 웃었다. 그리고 말했다. 그 예보, 정확하네. 여름의 문턱, 햇살이 점점 길어지고 바람은 덜 차가워졌다. 정우는 어느 날 이런 말을 꺼냈다. 어머니, 저희 매주 하루 직접 만나는 거 어때요? 그녀는 고개를 기울였다. 날씨 말고? 네, 이젠 그냥 같이 있는 시간도 예보처럼 편해졌으면 해서요.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했다. 그럼 목요일, 수진이 어릴 때 항상 내가 일찍 끝나던 날이었거든. 그 아이랑 시장도 가고 국수도 먹고 그랬지.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이젠 어머니랑 제가 그런 날로 만들죠. 첫 목요일, 그는 집 앞 시장에서 따뜻한 두유와 약과를 사갔다. 그녀는 발코니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날은 날씨 얘기도 뉴스도 없었다. 둘은 차를 마시고 작은 라디오를 틀었고 그러다 그냥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 말없는 시간이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내 익숙해졌다. 그녀가 말했다. 정우야, 요즘은 내 목소리가 없어도 괜찮아졌어. 그는 놀라며 물었다. 정말요? 응. 왜냐하면 이제 내가 있잖아. 날씨로 오지 않아도. 그는 그 말을 들으며 창밖을 바라봤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부드러웠다. 그건 정말로 예보가 필요 없는 날이었다. 몇 주 뒤, 정우는 조심스럽게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그녀가 열자 안에는 손으로 만든 달력과 작은 예보 카드들이 들어있었다. 이건 뭐야? 우리가 매주 만나는 날, 제가 드리고 싶은 말 없는 예보예요. 글 대신 색깔로만 되어 있어요. 파란 카드엔 시원한 대화, 노란 카드엔 햇빛 같은 웃음, 회색 카드엔 그냥 같이 있기 좋은 날. 그녀는 그것을 손끝으로 넘기며 말없이 웃었다. 이젠 말보다 이게 더 따뜻하네. 마지막 여름날, 둘은 함께 길을 걸었다. 정우는 가볍게 물었다. 어머니, 요즘은 어떤 날씨 같아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약간 흐림. 근데 마음은 따뜻한 구름 같아.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저도요. 같이 흐리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들은 그렇게 말없이 걸었다. 그리고 그 걸음 안에 계절보다 더 깊은 감정이 있었다. 예보가 필요 없는 서로의 시간. 그것이 그들에게 남겨진 가장 확실한 미래였다.